지난 12일 외교부가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 예산 일부를 사실상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한 미르재단 관계자의 출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코리아에이드 예산이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외교부의 기존 설명과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작년 아프리카 답사에 동행한 미르재단 직원 2명의 출장비로 약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1일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금년도 코리아에이드 예산이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2일 대변인 브리핑 당시 코리아에이드 예산이 아닌 코이카 일반 예산으로 미르재단 인사에 출장비를 지급한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코리아에이드 예산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담당 부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사전 답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미르재단 인사가 답사단에 포함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에이드가 외교부 소관 공적개발 원조 사업으로 선정되고 관련 예산이 작년 50억여 원에서 올해 배 이상으로 증편되는 데에 미르재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가 우리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수주 확대와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 융자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협조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DCF와 다자개발은행 간의 협조 융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수주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EDCF는 지난 1994년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사업인 필리핀 민다니오 송전설비 확충 사업을 시작으로 모두 5개 다자개발은행과 총 40건의 개도국 인프라 협조융자 사업에 17억 7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다자개발은행별 지원 규모는 세계은행 2억 5,100만 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 1억 8,300만 달러, 중남미개발은행 1억 7,6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이 11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중미경제통합은행과는 신규 사업을 발굴 중입니다. 또한 EDCF는 지난 2015년부터 개별 다자개발은행과 협조융자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수주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협조융자 과정에서도 다자개발은행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으로 국내 건설사의 개도국 인프라 수주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먼저 세계은행과는 그간 지원하지 않았던 신규 협력국 사업과 민간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협조융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여기에 아시아개발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과는 역내 EDCF 중점지원국과 중점 분야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과거 국제기구 앞 신탁기금 연례협의와는 별도로 EDCF 정책협의를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제기구 앞 신탁기금과 정례협의를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출연하는 신탁기금 사업과 EDCF 사업을 연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와 원조 효과성 제고 등 상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일 경기도 광명시가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와 동티모로에서 펼쳐온 광명시 글로벌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양기대 시장을 비롯해 국내 NGO 단체인 사단법인 국경 없는 교육과회, 사단법인 지구촌 나눔운동 관계자, 지역 평생학습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학습 전파의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했습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는 그간 축적된 평생학습의 경험 전파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부르키나파소와 동남아시아의 신생 독립국인 동티모르에서 국제원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5개 마을에 광명 세종문해센터를 설립했으며 센터와의 접근성을 위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지원했습니다.
또 문해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프랑스어와 부적어 시험에 주민 347명이 응시, 342명이 통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42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가축 사육, 토지 관리, 양봉, 수공예품 제작 등 직업기술 교육을 진행해 소득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티모르에서는 축산 학습 동아리를 조직하고 축산교육 등을 진행해 9개 마을에서 105가구의 소득 창출을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로 평생학습 공간을 만들어 도서관을 조성하고 마을 지도자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독서 장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현지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양기대 시장은 지난해 11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1회 유네스코 학습도시연합 국제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주제 발표를 했으며 부르키나파소의 수혜 주민들이 양 시장에게 감사 편지와 영상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양 시장은 광명시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1999년부터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그렇게 오랜 시간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한 국제원조 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생활연계형 평생학습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DA 웹TV 송영빈이었습니다.